지금부터는 스루 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섹션 단면이 2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룰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기능 역시 제가 샘플 파일 2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단면이 6개인 경우가 되겠죠. 6개일 경우에 이제 룰드를 사용을 못하니까 이 스루 커브 기능을 가지고 곡면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무 쪽에서 많이 쓰여요. 어떠한 예제냐면 단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개잖아요. 3개인데 첫 번째 단면과 마지막 단면에 연속성을 줄 수 있는 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연속성을 부드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예제를 가지고 이제 NX를 오픈하신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요, 스루커브 1이라는 예제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픈을 하시고 툴바 기능 안에 이제 두 번째 스루커브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기능을 딱 실행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각각 다 이 세팅 값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셋 버튼을 한번 같이 실행을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리셋을 딱 실행하면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섹션 1, 섹션 2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스루 커브는 이 섹션이라는 이 옵션 안에 이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리스트를 이렇게 펼쳐놓고 작업을 해주셔야지 본인이 단면을 몇 개를 선택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단면부터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루 커브 역시 시작하는 점이 항상 동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크의 여기 바닥에서부터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가죠. 자, 선택을 하는 거와 동시에 이 리스트에 보시면 섹션 1이라는 게 이제 올라왔죠. 자,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섹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Add New Set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Add New Set을 딱 실행을 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섹션 2가 선택이 됐죠. Add New Set을 딱 하고 또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항상 이 기능에 가서 Add New Set을 하시면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마우스 3 버튼 중에 중간 마우스 버튼 있죠. 휠인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휠을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한 번 더 클릭을 딱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New가 자동으로 됐죠. 그러면 Add New Set이 실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선택이 되죠. 섹션 4가 됐고, 한 번 더 중간 마우스 버튼을 클릭 해주시면 마지막 5번째 단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생성이 됐고, 이제 곡면을 그대로 OK 해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쁘게 만들어졌죠? 부드러운 곡면이 만들어졌고요. 이 첫 번째 예제에서는 제가 어떠한 옵션을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이미 생성된 이 곡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에디트 창이 활성화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옵션 중에서 세팅 부분에 가시면 세팅이라는 옵션을 실행을 하시면 디글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여기에 디글이라는 건 이제 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수가 지금 3차가 지금 디폴트예요. 이 디폴트 값을 제가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1. 자, 1차수, 2차수, 3차수, 4차수, 5차수, 지금부터 이제 변화가 없죠. 숫자가 올라가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1차 수일 때는 이 부분이 어때요? 단면과 단면 사이를 잇는 부분이 다 직선이에요. 이거는 리니어 구간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이 하나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앞단에서 배운 룰드라는 기능 있죠. 룰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생성한 거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룰드는요, 단면 두 개일 때 가능하고 무조건 1차로 만들어지는 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룰드가 아니라 단면 이제 더 추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수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2차수. 자, 2차수보다 더 부드럽게 나오는 게 지금 3차수죠. 자, 3차수에서 더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4, 5. 자, 4에서 5로 넘어갈 때는 변화가 없어요. 3에서 4, 5로 갈 때 변화가 없죠. 자, 이 부분은 지금 단면이 몇 개인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단면이 5개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러면 4가 나오죠.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지금 4차 방정식까지만 계산이 돼서 곡률이 생성이 됩니다. 곡률값으로 면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4 이상이 되면은 지금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NS에선 디폴트로 이제 3차로 이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우리도 이제 3차로 디폴트로 놔두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그리에 의해서 단면과 단면 사이를 잇는 이러한 곡률들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여기에 대한 단면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내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들이 존재하게 돼서 내가 원하는 면을 찾으시라는 거죠. 3차가 좋으면 3차, 4차로 만들어진 면이 더 이쁘면 4차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꼭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제 에디트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이 면을 딱 더블 클릭을 또 하셔서 보시면 마지막에 이 지금 섹션 5, 섹션 5를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서 리무브를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삭제가 돼요. 또 삭제해보면 단면 3개까지 선택됐죠? 자, 여기서 원래대로 제가 돌려볼게요. 자, 다시 중간 마우스 버튼으로 Add New Set을 해주시고 네 번째 단면 찍고요. 또 Add New Set 해서 마지막 거 딱 찍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한 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만든 방식이고요. 제가 이번에는 네 번째 있는 단면을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있는 단면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이 단면이 존재하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이 단면은 무조건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되면은 이 단면과 이 단면만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단면이 더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이 부분을 추가하시겠다라고 하면은 3번과 4번 사이에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번에다가 제가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Add New Set을 실행을 해주시면 New가 뜨죠. 그러면 마지막 건 자동으로 5번이 되고요. 그럼 이때 네 번째 단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면을 편집하고 싶을 때 뭐 리무브도 해보고 순서도 바꿔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해서 다시 만들지 마시고요. 항상 에디트로 들어가서 이 리스트 부분을 지워도 보고 순서도 바꿔보시고 한번 하시면 이제 좀 더 기능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예제는 마치고요.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연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루커브 언더바 2라는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면 이러한 예제가 나오는데요.
이 예제는 단면이 3개가 됩니다. 1개, 2개, 3개가 되는데 이 단면은 시트 바디의 모서리가 단면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NX에서는 이러한 모서리들이 커브처럼 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모서리도 단면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스루 커브를 이렇게 또 다시 실행을 하시고요. 리셋을 한번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리셋 누르셨죠? 리스트를 펼쳐주시고 이 첫 번째 시트 바디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 역시도 탄젠트하게 같이 선택이 됐죠. 이 부분은 탄젠트 커브라는 이제 셀렉션 바에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중간 마우스 버튼으로 Add New Set을 해주시고 두 번째 단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Add New Set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면을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오케이 하고 면을 우선 한번 볼게요. 생성된 면을 보시면은 만들어는 졌는데 뭔가 좀 옆면에서 봤을 때 어때요? 이 부분에서 부드럽지가 않죠. 이 예제는 이러한 연속되는 면들이 존재할 때 탄젠트 조건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예제예요. 그래서 이미 생성된 면을 에디트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로 들어가셔서요. 이 컨티뉴티라는 옵션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연속성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 단면의 연속성이 G1, 두 번째 연속성이 또 G1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G1이라는 거는 그냥 그 위치만 맞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위치만 맞추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보시면 G1이라는 겁니다. G1이 탄젠트예요. 첫 번째 단면에 탄젠트 구속을 줄 면을 선택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단계가 생겼죠? 그러면 우리는 이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면 다 찍고 라스트 섹션 마지막 단면 역시도 탄젠트로 바꿔주시고요. 이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오케이 하시고 볼게요. 이번 다시 단면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부드러워졌죠? 여기가 G0는 위치만 맞추는 거, G1은 탄젠트 조건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고요. 다시 에디트로 들어가셔서 G2 커베처 역시도 한번 해볼게요. 커베처는 이제 곡률이 더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디폴트로 이제 탄젠트 조건까지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탄젠트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옵션을 설명드리면 얼라이먼트 세팅에 보시면은요, 룰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프리저브 쉐입이 있어요. 이 부분 체크를 끄게 되면은 어때요? 모서리가 사라지죠? 자, 모서리가 켜져 있을 때는 이 단면에서 끊어진 여기 있죠? 여기에서부터 쭉 모서리가 생겼고 마지막 여기 단면에서부터 모서리가 이렇게 생겨서 이 모서리가 표현이 돼서 프리저브 쉐입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끄게 되면은 하나의,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단면된 것, 모서리가 죽어서 보이게 됩니다. 프리저브 쉐입의 체크를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스루 커브에 대한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